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제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나던 차량에서 난 불이 방음터널로 번져서 5명이 사망을 했고요.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현장 영상을 보니까요. 불이 순식간에 수백 미터까지 번져서 터널 안에 있던 차량들이 갇혀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2년 전에도 용인지역 방음터널에서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죠. 당시에도 방음벽 소재 문제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그동안 특별히 개선된 사항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큰 도로에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갈수록 방음터널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이 방음터널은 일반 터널로 분류되지 않아서 안전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특히 터널에서 발생하는 사고, 치사율이 높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기준부터 제대로 세워야겠습니다. 12월 3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이 또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 오늘의 새농퀴 주인공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입니다. 겉에 푸른 잎에도 비타민C가 많아서 김치나 국에 넣어서 먹으면 되고요. 안쪽 심은 단맛이 있어서 생으로 썰어서 무쳐 먹어도 제법 괜찮습니다. 이것은 겉잎은 짙은 녹색을 띠는 것이 좋고요. 반으로 쫙 갈랐을 때 쫙 소리가 나면서 속잎은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요. 이 채소는 수분 함량이 95%나 돼서 이뇨작용을 도와주고 열량은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다만 이 채소는 찬 성질이 있어서 좀 속이 불편하신 분들, 특히 만성대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익혀서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채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 쉽지 않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힌트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곡 들려드릴 텐데요. 첫 곡 부가킹스의 6시 반이란 노래인데 가사에 이 채소를 세는 단위, 이 채소 이름이 아니고요. 이 채소를 세는 단위가 나옵니다. 두 번째 곡 김시스터즈의 이것 깍두기란 노래인데요. 이 채소로 만든 우리나라 이것김치라는 가사가 있고요. 세 번째 곡 조세호 씨의 과거 활동명 양 이것의 노래로 이 채소의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이 노래 제목이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 노래 제목을 거꾸로 하면 오늘 답이에요. 자, 그러면 힌트송 3곡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Over and over 삶에 지쳐도 실패 순간을 한 번 더 들이켜도 I'm not in trouble 오뚜기처럼 기회를 밟고 다시 난 일어서 나에게 있어 포기란 를 살 때나 쓰는 쓸데없는 말 끝없는 이 기회 도시에서 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 난 빛을 찾아 따라가 광합성만은 위에 꼭 자라나 머나먼 미국 땅에 10년 넘어 살면서 고국 생각 그리워 아침 저녁 식사 때면 런치에다 비유스텍 맞췄다 자랑져도 우리나라 김치 깍두기만 못다 들어 고향의 천남명물 김치 깍두기 자라게나 잊지 못할 김치 깍두기 나와 함께 해봐요 손모님 위로 함께 흔들어요 Come on everybody 주배 자 주배 자 한 명도 빼지 말고 흔들어줘 모두 함께 주배 Come on everybody 주배
그냥 양배추 씨가 답을 줍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김치 아닙니다, 답. 제가 이것까지 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김치 아닙니다. 김치를 요걸로 주로 만듭니다. 문제 너무 쉽죠? 맛과 영양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이 채소. 그런데 요즘 판매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가을에 수확한 이것도 거래가 되지 않았던 터라 겨울 이것을 수확하지도 못하는 농가가 많다고 하는데요. 산지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것을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창 소비되어야 할 시기에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이 채소.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한 웨이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겨울에는 다른 과일보다요 따뜻한 집 안에서 감귤 까먹는 맛이 정말 좋죠. 때로는 손이 노래지도록 귤을 까먹었던 추억들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쉽고 재미있는 품종 이야기, 오늘은 꼬마 감귤 미니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박성만 연구사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미니향 이름이 참 귀여운데 요거 혹시 그 라디오 켜놓고 계세요? 아니요, 라디오 안 켜있는데. 그래요? 예. 미니향이라는 이름이 참 귀여운데 실제로 크기가 좀 작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드시는 감귤은 80g 정도 크기인데요. 네. 이에 비해 미니향은 30g 정도로 이제 타코만큼 작은 크기예요. 네. 이러한 작은 특성을 표현하고자 미니향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니향은 다른 감귤과 크기 외에 또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그 미니향은 기주밀감과 병감이라는 이제 감귤을 교배해서 만들어진 만감류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먹는 이제 감귤은 10월부터 12월까지 노지에서 수확되는 온주밀감인데요. 네. 만감류는 이러한 온주밀감하고 오렌지, 포메리아 같은 다른 감귤을 교배해서 만들어진 품종을 말합니다. 예, 그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같이 이런 품종들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미니향은 만감류이면서 12월에 수확 가능하고 노지에 재배할 수 있어서 기존 만감류와 차별화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밖에 미니향만의 또 다른 특징 뭐가 있을까요? 미니향은 외형은 온주밀감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일단 작고요. 네. 일반적인 감귤에 비해서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 감귤은 12브릭스, 13브릭스 정도인데요. 미니향은 15브릭스 이상의 당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신맛을 내는 당도가 낮아서 극한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이 미니향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좀 많으신가요? 예, 미니향은 2019년에 국립종자원에 품종이 등록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농가에 보급이 돼서 현재 30여 농가 16헥타르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지 재배용으로 농가에서 꾸준히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미니향이 보급이 된 건데 재배하는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보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실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지 않은데요. 작년에 이제 첫 수확을 하신 농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지에서 재배해도 나무가 잘 자라고 당도도 쉽게 올라가고 산란량도 쉽게 내릴 수 있어서 재배하기 편했다고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일반 노지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일반 감귤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첫 수확한 뒤에 시장에 선을 보였을 텐데 소비자 반응은 어떤가요? 작년에 대형마트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유통이 되었는데요. 네. 소비자들 후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선 이제 작아서 호주머니에
휴대하기가 편했고 껍질을 벗길 때 나는 향이 열대 과일의 향도 느껴진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은 감귤의 신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네. 신맛이 적어서 무척 달콤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더라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올해는 뭐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언제쯤 미니향을 소비자들이 맛볼 수 있을까요? 예, 올해는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요. 11월 말부터 주로 이제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아마 1월 중순까지. 1월 중순까지. 네, 여보세요? 예, 1월 중순까지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월 중순까지 가능하다. 앞으로 미니향 재배에 관심 있는 농민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선 미니향은 나무가 곱게 서서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어린 묘목 때부터 유인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네. 또한 과실이 작은 품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열매가 달리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관을 통해서 적절한 열매 수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네. 또한 시설 재배 시에는 색이 들기 시작하면서 산화염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짐으로써 이때부터 관수량을 이제 많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감귤 연구소에서 미니향 외에 다양한 감귤을 육성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품종들이 있습니까? 예, 감귤연구소는 1991년부터 이제 품종 육수를 시작해서요. 현재 26품종을 개발했는데요. 그 중에서 요즘 인기가 있는 품종은 2004년에 개발한 국내 1호 품종 한해조생이 있습니다. 네. 일반 귤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당도가 높고 산함량이 낮아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 유통되고 있는 겨울왕자 윈터프레스가 있는데요. 짙은 맛과 향을 가진 과즙이 풍부하고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입에 군침이 도는 이야기였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박성만 연구사와 함께 미니감귤, 미니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큰 사고가 있었네요.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의 제2경인고속도로 가련 고가교를 지나던 이 폐기물 운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방음터널 안에서 발생을 했고 이 삽시간에 터널 천장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이 반대 차선까지 번졌습니다. 이 터널 안이 이내 아비규환으로 변했는데요. 이 폭격을 맞은 듯 화염이 도로를 뒤덮었고 이 터널 아래로 불똥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방음터널이 플라스틱 소재여서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불이 확산되는 동안 운전자들이 차를 버리고 황급히 대피했지만 최초 불이 난 트럭 옆을 지나던 차량 4대에서 결국 5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요. 3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차량 46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좁은 터널 안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반대 차선에서 2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터널 양방향 진입이 막히면서 주변 도로는 어제 오후 내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네. 북한 무인기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라면서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이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고요.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안보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는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전쟁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값이 15주 연속 최대폭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네, 전국 아파트 매매 전셋값이 또다시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값은 0.76% 떨어졌는데요. 역대 최대폭이었던 지난주 마이너스 0.73%보다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둘째 주 이후 34주 연속 하락이고요. 이 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15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 중입니다. 서울도 이번 주에 0.74% 내려갔는데요. 역시 지난주 마이너스 0.72%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서울의 경우 31주 연속 하락이자 8주 연속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불패라는 말까지 나왔던 서초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0.27%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55%로 낙폭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이 전셋값도 역대 최대 하락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네.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은 0.92% 떨어져서 15주 연속, 그리고 서울은 1.22% 떨어져서 11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했습니다. 네. 내년 봄에는 대중교통 요금도 크게 오를 것 같다고요? 네, 서울시가 내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이 대중교통의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실화된다면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 됩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 요금은 카드를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인데요. 300원씩 올라간다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됩니다. 현금을 기준으로는 지하철이 1,650원, 시내버스가 1,600원이 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가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크게 오르나요? 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정안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이 관건은 얼마나 올리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이 이 킬로와트 시당 51.6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이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인상액이 19.3원이었으니까요. 올해보다 인상액이 3배 가까이 높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제 당원협의회 68곳 중 42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친윤계 인사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이 조직위원장은 차기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상임 공보 특보 단장을 지낸 김경진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현역 비례대표 허은하 의원을 꺾고 동대문 을 지역구를 거머쥐었습니다. 또한 검사 출신인 최기식 변호사는 이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오선의 심재철 전 의원과 맞붙어서 경기 의왕 과천 조직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토론회에 참석해서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1월 둘째 주 출석을 요청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첩보삭제 지시 혐의로 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택시기사 살해범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이고요. 이름은 이기영입니다. 경찰은 어제 신상공개위원회 회의 끝에 이기영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할 경우 이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경찰은 기준에 충족한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기영의 범행이 4개월이나 드러나지 않은 바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은 신상 공개 이후 추가 제보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기영은 이 휴대전화를 여러 개 사용하면서 이 메신저의 이영택이라는 가명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기영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서 주변 인물들을 탐문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도주 48일 만에 검거됐다고요? 네, 사모펀드를 부실 운영하며 1조 6,700억 원의 피해를 불러일으킨 라임 자산운용 사건의 주범 이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이 이 도주한 지 48일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김봉현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정치권에 돈을 줬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선고 전 이 마지막 재판 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도주한 김봉현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고 도주를 도운 가족 등을 구속해서 재판에 넘기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봉현의 행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결국 덜미를 잡았습니다. 김봉현은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김봉현은 검거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또 상당한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병역 비리 사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네, 얼마 전 이 뇌전증을 가장해서 병역 면제를 받도록 도운 병역 브로커가 붙잡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프로배구 OK저축은행 소속의 조재성 선수가 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서 이 공개 사과문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역 비리 수사선상에 이 주전급 프로축구 선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3세 이하 대표팀 출신이라고 하고요. 네. 이 국군체육부대 입대를 모색했지만 선발되지 못하자 인터넷을 통해 브로커 구모 씨를 만나 지난 1월 이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119 구급차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5급 판정으로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구 선수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20대 배우도 연루된 정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법조인과 고위공직자의 아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해군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1년 반 전 이 공군 소속의 고 이해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후 군은 이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수반했었습니다. 그런데 해군에서 또 성범죄가 벌어졌다고 어제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해군 모 함대에서 근무 중에 이 남성 동료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한 뒤 분리 조치로 교육사령부로 발령받았는데요. 지난 9월 휴직을 신청했고 이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군과 경찰이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민군 경찰은 이 고인의 원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이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교육사령부에서 2차 가해가 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단식해왔던 화물연대 위원장 결국 쓰러져서 후송이 됐다고요? 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이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어제 오전 9시 반쯤 결국 구급차에 실려서 후송이 됐습니다. 단식 17일 만이었는데요. 이 국회가 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안전운임제의 수명은 올해로 끝나게 됐고 여기에 큰 실망감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해를 넘겨 사라지더라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는 논의를 더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정부 여당의 연장 거부 입장은 분명합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사흘간 집회를 이어가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는데요. 이 대규모 파업을 계기로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지만 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못 해보고 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1,427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16,000여 명, 또 지난주와 비교하면 4,000여 명 정도가 적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590명으로 600명에 근접한 상황이고요. 사망자는 76명으로 116일 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고요. 정상 기자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상 기자님 영어로 전해드릴게요. 네. 해피 뉴 이어. 땡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충남 서산 부석면 간월도입니다. 아, 간월도라고 하시면 여기가 섬인가 봐요. 예, 본래는 섬이었는데요. 1980년대 간척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조제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섬이 아닌 육지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달이 완전히 차거나 비었을 때는 길을 내고 반달 전후로는 물을 불러 모아 섬이 되는 간월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요. 네네. 이곳에 보고 싶은 나무가 있어 가봤습니다. 간월도라는 섬은 이제 간척 사업 때문에 육지가 됐지만 거기에 있는 간월암은 섬도 됐다가 육지도 됐다가 그런다는 말씀이신데 간월암 뭐 달과 관련 있는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간월암은 섬이 떨어져 있어서 피안도, 피안사로도 불리다가 이 고려말 무학대사가 이 간월암에서 수도를 하시던 중 달을 보고 호련히 돌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을 본다. 그래서 간월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말씀드린 대로 밀물과 썰물에 따라 섬이 되기도 하고 육지가 되기도 하는데 이 서해라 낙조도 멋있고요. 사실 저는 인터넷으로 봤는데 이 달이 함께 떠올라 있을 때는 정말 장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요. 제가 평일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월암에 어떤 나무를 보러 가신 건가요? 예, 사철나무입니다. 사철나무. 이 사철나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전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곳 사철나무가 250년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 생울타리로 심는 사철나무와는 모습이 많이 다른데요. 이 KBS도 생울타리로 사철나무를 심어 놓았고요. 그래서 그곳 오래된 사철나무가 보고 싶어서 가봤습니다. 저희 KBS에 사철나무 울타리가 있어요? 예, 쭉 삥 둘러가지고 주차장 뒤로 해가지고 게다 사철나무입니다. 몰랐습니다. 하나 배우네요. 오고 가면서 봤습니다. 지금. 예, 생울타리로 심는 사철나무와 거기 있는 사철나무 어떤 점이 좀 다릅니까? 예, 그러니까 생울타리로 먼저 사철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른 잎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 가림막으로 좋고요. 또 자꾸 가지치기를 해도 잘 자라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도감을 보면은 상록 관목이며 높이 5m까지 자라고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라고 되는데 이 주변에서 키 큰 사철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거 사철나무는 표지판을 제가 보니까 높이가 3.5m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과 수술을 받은 줄기와 거기서 뻗은 가지가 버팀목으로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 위로 길이 5m 정도의 푸른 잎들이 뒤덮고 있었고요. 때마침 그 진홍색 열매들이 꽃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든 태어난 대로 자라는 게 좋다는 느낌인데요. 네. 우리 주위의 나무들은 우리에 의해서 모습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로 자란 나무를 봐서 깊은 감동을 받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장정일의 시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일부만 잠깐 읽어보면은 그랬으면 좋겠다 살다가 지친 사람들 가끔씩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 계절이 달아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지 않아 오랫동안 늙지 않고 배고픔과 실직 잠시라도 있거나 그늘 아래 휴식한 만큼 아픈 일생이 아물어진다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주위의 사철나무는 키가 작아서 작아요. 이 시처럼 그늘 아래 쉰다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직접 보아서 분명히 거기 사철나무는 그 안에 넓은 그늘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갑자기 이걸 보면서 2020년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고요. 네. 내년에는 지칠 때 나무 그늘 안에 쉬어가면서 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얘기해야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2022년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내년에 행복한 한 해 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키 큰 사철나무를 못 봤으면 장정일의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을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 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철나무 소개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왜 사철나무는 잎이 사시사철 푸른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이 소나무처럼 새 잎이 나오고 난 뒤 묵은 잎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이 서서히 이루어져 눈치채기가 어렵고요. 사시사철 푸른 잎만 그래서 보이게 되는 건데요. 사철나무는 바닷가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잎이 가죽처럼 질긴 가죽줄이고요. 광택도 나서 해가 비칠 때 반짝거리는 거 보면은 역시 또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잎이 가죽질이라는 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겨울이 되면은 열매 껍질이 네 갈래로 갈라지고요. 네. 그 안에서 동글동글한 진홍색 열매들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길을 갈 때 사철나무가 보이면 꼭 고개 숙이고 살펴보시면은 좋은 기운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KBS의 생 울타리에 사철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보겠습니다. 사철나무 말고 또 어떤 나무를 만나볼까요? 예. 꾸지뽕나무인데요. 꾸지뽕. 네, 제가 갔을 때 마침 바닷물이 없어가지고 걸어서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 다다르니까 담벼락에 자라는 나무들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사철나무, 모감주나무, 거기 모감주나무도 유명한데요. 왜냐하면 서해안에 있는 모감주나무는 중국의 모감주나무가 그 씨가 긴 바다를 건너와서 정착해서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오. 그래서 꽃이 피면 어마어마한 장관일 것 같고요. 사철나무와 모감주나무가 나란히 한 나무처럼 모여서 자라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옆에 바닷가 마을 정자목인 팽나무도 자라고 있었는데요. 제가 보고 싶다던 그 사철나무 바로 뒤에 보면은 네. 사철나무처럼 보호수로 지정된 150년 된 팽나무도 있으니까요.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가노람을 돌보고 다시 나오는데 잎도 열매도 없지만은 나뭇가지 난 가시, 겨울눈 그리고 잎 자국이 나 있는 꾸지뽕 나무가 다시 보여서 이 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도 열매도 없지만 가시와 겨울눈 그리고 잎 자국만 보고 꾸지뽕 나무다라고 보셨는데 먼저 이 꾸지뽕 나무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이 꾸지뽕 나무는 뽕나무과 나무인데요. 뽕나무 앞에 꾸지는 구지가 변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구지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국어사전을 보니까 김진섭님의 인생 예찬 예문이 나오는데 모든 풀 온갖 나무가 모조리 눈을 굳이 감고 취해 몸을 떨고 있을 즈음 어떠한 자도 꽃을 찾으려고 라는 글인데요. 여기서 구지는 단단한 마음으로 굳게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구지 예문지인데 굳이 따라가겠다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많이 쓰는 구지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지는 부사고 동사 굳다를 보면은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꾸지 뽕나무는 뽕나무보다 더 단단해서 그 단단한 게 박달나무만큼 단단해서 구지 뽕나무에서 꾸지 뽕나무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뽕나무 치고는 단단하다 뭐 이런 의미라는 설명이신데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용도가 좀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나무가 단단하고 질긴 활을 만들기 옛날에 활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꾸지뽕나무로 활을 만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활뽕나무가 있다고 하고요. 이 뽕나무처럼 누에를 치기도 하고 뽕나무 잎보다는 작지만은 역시 누에를 쳤고 해서 종이를 만드는 꾸지나무와 비슷해서 실제로 꾸지뽕나무로도 종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름에 구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쓰임새도 다양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잎과 열매가 없어도 뭐 가시라든지 겨울눈, 잎자국 이것만 보고도 꾸지뽕나무라는 걸 아셨는데 그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꾸지뽕나무 잎은 달걀 모양인 것도 있고요. 세 갈래로 갈라진 것도 있고 열매는 뽕나무 열매 오디는 좀 완전히 다른데요. 네네. 이 산딸나무와 열매가 비슷하면서 빨갛고 둥글둥글하고요. 그다음에 꾸지뽕나무는 암수 땅구루라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없어도 알 수 있는 건 먼저 가지가 변해서 생긴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가 있는 거는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장미, 찔레는 줄기 껍질이 가시가 된 거고 선인장은 잎이 가시가 된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의 가시도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줄기 껍질이 가시가 된 경우가 있고 잎이 가시가 된 경우가 있고 다른 나무도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답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거의 바닷가잖아요. 네. 그래서 바닷가이니까 염생식물이 있을까 그래서 바닷가를 좀 걸었는데 바위에 붙어 있는 게 보니까 그거는 식물이 아니라 따개비라고 해 조개와 다른 동물, 동물이라는 그 따개비만 보았고요. 그래서 좀 너무 궁금해서 절벽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벽 위를 보니까 해성, 바다, 소나무도 멋있었지만은 그 아래로 중간쯤에 회색나무 줄기 사이로 군데군데 푸른 잎이 빛나게 보여서 보니까
댕댕이 덩굴이었습니다. 겨울에도 이제 푸른색을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댕댕이 덩굴이요? 굉장히 네. 낯선데요. 댕댕이? 이 댕댕이 덩굴은 낙엽이 지닌 덩굴성 나무인데요. 주위에 되게 많고요. 이 덩굴송은 스스로 곱게 자라지 못한 다른 나무에 기대어 자라는 건데 그렇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고요. 길이는 3에서 5m 정도 자랍니다. 네. 이 댕댕이 덩굴 이름과 관련해서는 정답. 댕댕이. 월월. 멍멍이. 아니에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잠깐 풀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팽팽한 모양이나 굵고 단단한 모양을 우리가 탱탱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탱탱하다는 것보다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게 댕댕이. 그래요? 예. 그러면은 어머, 너 오늘 정말 얼굴 탱탱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정말 얼굴이 댕댕하시네요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되게 기분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나쁜 뜻은 아니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드럽긴 하지만은 이 댕댕이 덩굴 줄기로 그 지게나 등짐을 동여매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구니 같은 세공품을 만들 때도 사용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 댕댕의 명사를 만 이가 붙어서 댕댕이 덩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팽팽한 모양이나 굳고 단단한 모양을 탱탱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좀 부드러운 느낌이 댕댕이다. 이것도 좀 배웠습니다. 나무 줄기가 팽팽하고 단단한 댕댕이 덩굴. 절벽에서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댕댕이 덩굴은 나무를 감아 올라가기도 하고 이 바위를 타넘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우도 댕댕이 덩굴에 걸려 넘어진다. 그 초안지에 나오는 그 항우요? 네, 맞습니다. 그 힘이 장사인 항우. 그래서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건데요. 거친 바람에도 이 자기 모습대로 잘 자란 나무들을 보면서 야생성이 뭔가 그런 걸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인한 생명력도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오늘은 충남 서산 간월도를 둘러봤고요. 그곳에서 만난 꾸지뽕나무 댕댕이 덩굴 알아봤습니다.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오늘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배추였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배추 생으로 먹어도 좋고 뭐 국전, 무침 다 맛있죠. 근데 요즘에 소비가 안 돼서 산지 농민분들이 수확을 포기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올해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고 내년에도 좀 배추 좀 사서 맛있는 음식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배추는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두면 된다고 하네요. 좀 크더라도요 두고두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또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1097번님. 강승화 아나운서님, 아침 일찍 수고가 많으시네요. 올해 마지막 퀴즈 도전 함나다. 합니다. 정답 배추입니다. 라면 먹을 때 배추김치 없으면 섭섭하지요. 맞습니다. 군침 도는데요. 6152번님, 정답 정답 배추. 힘들게 키운 농작물 갈아엎는다 할 때 마음 속상해요. 우리 농산물 많이 이용했으면 합니다. 3455번님, 겨울철엔 멸치 넣고 끓인 배추 된장국이 생각나네요. 배추 한 포기 사서 오늘 저녁에 끓여 먹어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583번님, 정답은 배추입니다. 오늘도 새벽 4시 식당으로 출근하면서 청취합니다. 매일매일 유익하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도 볼륨업하고 열심히 일할게요. 자, 구수한 웰빙 혼합 작곡 세트 1097번님,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6152번님과 3455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기쁜 일 힘든 일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3년 첫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한가 봐. 그러게 말이야. 목도 칼칼하고 하늘도 뿌옇던데